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가는 시간 수다학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저희가 그 코로나19 그 검사 자가 키트 안 해보신 분 뭐 사실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그 원리를 간단하게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저희가 그 안에 들어있는 면봉으로 코 안에서 검체를 채취를 하지요. 그리고 이제 액체로 된 그 용액에 섞어서 키트에 뿌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막대 모양의 그 선을 따라서 쭉 이제 그 액체가 올라가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수다학에서 배웠던 모세관 현상이라고 합니다. 모세관 현상. 예. 또 아는 게 나오니까 또 이렇게 반갑네요. 네네. 우리 또 얼마 전에 이서윤 선생님한테 직접 배운 거잖아요. 그렇죠. 야, 이 만년필 만드는 원리. 그죠. 네, 그렇죠. 네네. 액체가 중력 같은 이런 외부의 도움 없이 이 좁은 관을 따라서 이동하는 현상이었죠. 네. 이 모세관 현상 뭔지 잘 몰랐었는데 이제 알고 나니까 이 단어만 들어도 사실 굉장히 반가워지는 반갑죠. 그런 현상이 있지요. 그게 바로 우리 수다학의 장점인데 더 놀라운 사실은 보다 더 자세한 검사를 위해서 우리가 PCR 검사라는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PCR 검사에 관련해서도 나 상상도 못했는데 네. 우리가 수다학에서 배웠었대요. 그걸요? 나 기억이 없지 왜? 잘 과학 수사 속 숨은 수학 배울 때 배웠잖아요. 어. DNA 추출할 때 기하급수 개념을 알 수 있는 PCR 증폭 검사를 한다. 요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다학을 잘 봐놓으면은요 네네. 여기서 만났던 여러 가지 수학 상식이 일상생활 속에서 곳곳에서 발견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참 얼마나 우리 필근 씨가 답답했으면 소개하기도 전에 우리 두 분 선생님이 벌써부터 이렇게 좀 끼어드셨어요. 저만 몰랐나요? 네, 정식으로 소개를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홍성만 선생님, 이서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움직이는 수학 키워드부터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의학입니다. 의학. 머리 아프다. 예. 뭐 단순하게 생각해도 의학과 수학은 굉장히 뭐 연관성이 많을 것 같긴 합니다, 선생님.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해열제 하나를 먹어도 이 체온계로 이제 수치를 재보고 그 기준에 따라서 열이 난다, 안 난다를 먼저 판단을 하죠. 그렇죠. 네, 이것만 봐도 의학과 수학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요즘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의학 속 수학을 찾으면서 우리 몸에 대해서도 알고 또 수학과도 가까워지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의학은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조사해서 보건, 치료 및 예방에 관한 방법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각종 첨단 의료기기가 등장하기도 하고요. 신종 바이러스가 출현할 때마다 수학자들께서 계산하고 있는 감염병 전파 수리 모델링이 정부의 정책 결정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오늘 수학이 건강과 직결된다는 걸 알면서 수학의 유용성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이야기를 뭐 시작부터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정말 그 오늘 키워드인 의학이라는 것이 바로 그 우리의 그 어떤 인체 그리고 건강까지도 아우르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과연 의학 속에는 어떤 수학들이 숨어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연구해 사람을 질병으로부터 구하는 학문, 의학. 수학을 기반으로 하는 학문인 만큼 의학 속에서도 다양한 수학을 찾을 수 있는데요. 사람의 몸속, 그리고 의학에는 도대체 어떤 수학이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인체를 이루는 구조 가운데에서도 우리 몸을 지탱하는 근간은 바로 뼈와 근육인데요. 이런 뼈와 근육은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뼈와 근육은 우리 몸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고 우리 몸을 보호해주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몸의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는 총 206개의 뼈가 있는데요. 그 많고 많은 뼈 중에서도 우리 몸을 지지하게 해주는 26개의 주요 뼈인 척추가 있습니다. 척추는 정면에선 보통 직선 모양이지만 측면에서 봤을 때는 S자 곡선 형태로 휘어진 모양이 일반적인데요.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두 발로 서서 직립보행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상반신과 머리의 무게를 지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대부분 척추의 뼈가 일자로 돼 있는 반면에 사람의 척추는 S자 곡선 모양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고마운 척추.
척추가 틀어지면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도 이렇게 똑바로 바른 자세를 취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성장판이 다치면 키가 안 큰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성장판은 뼈의 길이 성장이 일어나는 부분을 말하는데요. 이때 성장판 주위의 근육들이 뼈의 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뼈 주변에는 수백 개의 크고 작은 근육인 골격근이 붙어 있는데 이런 골격근이 지지하는 힘이 작을수록 뼈도 잘 자라지 않고 굵기도 가늘어지고 반대로 골격근이 지지하는 힘이 클수록 뼈도 쑥쑥 자라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뼈가 자라는 성장기에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을 기르는 게 중요하답니다. 이렇게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단련해야 오래오래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겠죠. 건강하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우리 몸속에 쌓이는 체지방입니다. 몸속에 체지방이 얼마나 쌓였는지는 체지방 측정기를 이용해 알 수 있는데요. 체지방은 근육에 비해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지방의 성질을 이용해 측정합니다. 체내에 약한 전류를 흘려보내면 우리 몸에 물을 따라 흐르게 되는데요. 이때 지방은 수분이 없어 전류가 흐르기 힘들지만 근육은 73%가 수분이어서 전류가 잘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분석한 근육의 양과 뼈를 이루는 무기질을 합한 값을 전체 몸무게에서 빼면 체지방의 값도 구할 수 있는 거죠. 다음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기관,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심장인데요. 가슴에 손을 대면 들리는 두근두근하는 이 소리가 바로 이런 심장이 작동하는 소리랍니다. 사람의 심장은 2개의 심실과 2개의 심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일정한 압력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심장 박동이라고 하고 이런 심장 박동에 의해서 혈액이 우리 몸에 공급이 되게 됩니다. 그럼 만약 갑자기 심장이 멈추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심폐소생술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도 수학 원리가 적용됩니다. 심폐소생술은 양손을 평행하게 놓은 후 환자의 몸에 수직이 되게 자신의 몸을 놓은 다음 약 1분에 30회 되는 속도로 빠르게 눌러줍니다. 몸속 구석구석부터 사람을 살리는 응급처치까지 수학이 숨어 있으니 수학은 의학과 정말 서로 깊게 연관되어 있군요. 우리 몸에는 이 숫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체온이 36.5도이고 우리의 정상 혈압이 120과 80mm Hg에서 측정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 몸에 있는 숫자들을 잘 체크하고 확인을 한다면 우리의 몸의 건강 상태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건강하게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건강도 챙기면서 우리 몸속에 숨은 다양한 수학도 한번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관련된 숫자를 잘 체크해라. 이거 굉장히 좋은 얘기인 것 같거든요. 뭐 혈압도 좀 수시로 잘 체크하고 몸무게도 좀 잘 체크해서 관리하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네, 이 몸과 관련된 숫자를 체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와닿는 예시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 신체 검사할 때 혹시 BMI라고 들어보셨나요? BMI, MBTI는 확실하게 아는데 BMI는 뭐였죠? 네, BMI는 이제 바디 매스 인덱스의 약자로 신장과 체중의 비율을 사용한 이 체중의 객관적인 지수입니다. 그래서 비만을 판정하는 방법의 하나로요,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에요. 이때 이제 체중은 킬로그램 단위고요, 신장은 미터로 단위로 해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키가 165cm이고 몸무게가 60kg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60을 이제 165cm를 미터로 바꾸면 1.65잖아요. 그래서 1.65 곱하기 1.65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약 22.038 뭐뭐 정도가 나오는데요. 네. 이제 이 정도면은 정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2 정도가 정상이라고요? 네.
고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순간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고 있었거든요. 예. 중간에 기분 나빠서 그만뒀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계산법이 건강에 대한 판단을 하는 아주 그 객관적인 자료가 된다는 얘기죠. 자, 또 다른 의료 속에 숨어 있는 수학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백의의 천사로 불리는 나이팅게일은 네. 사회통계학 활용의 개척자로 불려요. 네. 부상병 간호를 하다가 전투에서 죽은 병사의 수보다 비위생적인 병원에서 죽은 병사의 수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것을 통계 그래프로 나타냈던 거 우리 수다학에서 배운 적 있죠. 네, 생각납니다. 이게 한눈에 보기 쉽게 그래프로 쫙 그려가지고 정부 지원을 받았다고. 예. 이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네. 그 예전에 수학동화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우리 수다학에. 아, 우리 필근 씨가 제가 했던 거. 예. 그 추억으로 사라진. 사라졌다뇨. 잠시 이제 일시 정지. 예. 네, 잠시 또 하겠죠. 언젠가. 거기서 다뤘었죠. 네, 거기서. 거기 나왔던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의 결과 사망률은 6개월 만에 42%에서 2%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엄청난 그 생명을 구한 거네요. 6개월 만에 42%에서 2%면 네네.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네, 그냥 사망률이 줄었대 이것이 아니고요. 네. 이렇게 기간과 사망률을 수치로 표현하니까 어때요? 나이팅게일이 작성했던 맨드라미 다이어그램이 정말 유용한 거였구나. 수학이 대단한 일을 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네. 아니 그냥 무턱대고 병상을 좀 늘려주세요. 그냥 좀 위생적으로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냥 그렇지. 이렇게만 주장했다면 뭐 정확한 어떤 그 통계나 수치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정말 제대로 그 수학의 힘을 발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앞서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이 사람의 척추가 S자 모양이라는 것도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네. 또 이 하중을 지탱하기 위해서 발바닥이 아치 모양이다. 맞아요. 이런 거 다 수다학에서 저희가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인체의 신비. 그렇죠. 네, 이제 또 인체의 신비 다룰 것도 있어요. 네. 이제 우리가 트리 만들 때 프랙탈 구조에 대해서 배운 적 있죠. 그렇죠. 예. 이 프랙털은 자기 닮음의 성질을 지닌 도형이라서 이제 규모를 크게 하거나 작게 해도 이제 같은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네. 이 프랙털이 이제 인체에도 숨어 있는데요. 그래요? 바로 어디 숨어 있을까요? 어디 있어? 나 없는데? 폐에 있습니다. 아, 폐 네, 있어요? 네. 아, 그러니까 안 보였지. 네. 아. 폐 있다고? 네, 이때요. 이제 폐의 이제 허팝과리는 마치 브로콜리 모양처럼 보이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좁은 공간에서 표면적을 최대로 해서 이 산소 운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폐의 기능은 이제 가슴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되도록 산소를 많이 흡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네. 이제 폐의 표면이 되도록 많이 이제 공기와 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기관지가 사방으로 뻗는 그 프랙털 구조를 갖는 거예요. 또 이제 뇌도 수많은 주름들로 이루어져 있죠. 네네. 그 주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또 그 안에 더 작은 주름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냥 이렇게 주름이 생긴 게 아니고 그 안에 더 안에도. 작은 주름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뇌에 주름이 많은 까닭 역시 이 좁은 공간 안에 가능한 넓은 표면을 확보해서 이 많은 뇌세포를 배치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폐와 뇌 같은 우리 몸의 중요한 부분에 이제 프랙털 구조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야. 아니 더 많은 산소를 흡수하기 위해서 혹은 또 더 많은 뇌세포를 배치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돼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인체 신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몸과 이 건강, 의학, 뭐 두루두루 체험할 수 있는 수학 활동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인체에 관련된 이야기를 뭐 신문 기사 같은 데에서 또 찾아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가지 예로 들어보면은 요즘에는 이제 기초 감염 생산 지수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네네.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는 이 감염자 한 명에 의해서 발생하는 또 다른 감염자의 수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감염병의 전파 속도를 알 수가 있는데요. 예컨대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가 2라고 한다면은 네. 감염자 한 명이 이 두 사람을 감염시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이상이면 바이러스가 널리 퍼진다는 것이고요. 이제 1 이하면 좀 유행 규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예, 저는 심장용 곡선 그리기 활동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자, 주어진 원에 외접하는 임의의 한 원이요. 네. 주어진 원의 곡면을 따라 이렇게 회전할 때 외접원 위에 임의의 한 점이 그리는 자체를 에피사이클로이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두 원의 반지름의 비율이 1대1일 때 나오는 곡선이 네. 카디오이드라고 하는데요. 크기가 같은 걸 두 개 중에 한 개를 고정해 놓고 다른 한 개를 바깥에 놓고 이렇게 회전시켰을 때 나오는 그래프가 바로 심장용 곡선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신체 부분의 명칭을 이야기하면서 익혀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말하면 재미가 없겠죠. 병원놀이 어떨까요? 아, 병원놀이. 상황극을 하는 거죠. 아, 예, 선생님 예. 제가 눈이 좀 네. 아파서 왔는데. 아, 눈이 아프셔서 오셨어요? 초점이 네. 약간 망막 앞쪽에 맺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예. 디테일하네요. 예, 예. 아, 저는 저기 폐 좀 봐주시겠어요? 예, 예. 아, 참고로 제 폐에는 프랙탈 도형이. 프랙탈 도형이 정사각형 느낌이네요. 네, 근데 별로 예. 프랙탈 도형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네요. 아, 예. 이런 식으로. 잘하셨는데 해도 직접 딱 가르치면서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손으로 딱. 내 아, 폐. 손으로. 예. 아, 제가 아무렇게나 짓긴 했는데 폐가 어디 있죠? 이게 여기 어디 뭐 있는데? 여기 어디 있을 네. 거예요. 예, 예. 여기 어디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왜 병원 놀이할 때 아이들 가장 좋아하는 게 뭐 청진기나 아, 그렇지. 체온계 뭐 이런 그 의료 기기를 좀 그런 걸 만들어서 하면 어때요? 메스키친에서 만드는 거 전문이시니까. 의료기기를요? 심장 제세동기 뭐 이런 거. 예, 예. 야, 기대됩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예, 가보겠습니다. 예. 엑스레이를 만들어 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엑스레이를요, 제가? 어쨌든 기대하면서 만들면서 움직이는 수학을 체험하는 메스키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메스키친의 송필근. 안녕하세요. 김수진입니다. 여기는 맛있는 수학 메스키친. 선생님, 제가요 스튜디오에서 또 핵심 단어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병원놀이. 병원놀이 하면 바로 청진기. 청진기. 청진기는 몸속에서 나는 소리로 몸의 이상을 진단하는 의료 도구죠. 네. 원리는 간단합니다. 진동과 연결관을 통한 전달인데요. 전달. 청진기를 보면 연결관 끝에 방막판, 네. 영어로 다이아프램이라고 하는 머리가 큰 부분이 있죠. 네. 네네. 그리고 뒤쪽에는 땅에 대고 보면 종처럼 생겼다고 해서 벨이라고 불리는 게 달려있는 것이 일반적인 건데요. 네. 다이아프램의 평평한 플라스틱 떨림판을 통해서 100Hz에서 1kHz 주파수 범위의 폐나 장 등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벨의 경우는 20에서 200Hz 주파수 범위의 심장판막이 여닫히는 소리나 혈류가 역류되거나 와류로 인해 생기는 작은 소리 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야, 그렇군요. 이게 그 주파수 범위 내에 있는 소리들을 들려주는 거였네요. 네, 그럼요. 이렇게 청진기로 들을 수 있는 소리도 수치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네. 청진기 속에도 수학이 숨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오늘 우리는 청진기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미니미 청진기, 미니미 청진기. 간이 청진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야, 좋습니다. 청진기를 만든다? 과연 어떻게 만들지 정말 궁금한데요. 어떤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재료 소개 들어갑니다. 빵야, 빵야. 선생님, 요즘 되면은 정말 저희랑 비슷하게 요 메스키친에 출연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풍선입니다. 야, 여러분 자주 보시죠? 풍선. 왜냐면 또 누구나 집에서 또 쉽게 구할 수 있는 준비물이니까 더 자주 사용이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특별히 일단은 좀 약간 생소한 친구도 있습니다. 고무관이 나와 있어요. 네, 이 고무관이 바로 연결관의 역할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깔때기. 깔때기. 깔때기는 다이아프램의 역할을 할 건데요. 네. 먼저 고무관은 이렇게 세 개가 있어야 합니다. 네, 세 개가 왜냐하면 이 두 개는 저 이어캡이 달려 있는데 귀에다가 꽂을 이렇게. 거고요. 하나는 아래 깔때기에다가 연결을 해야 되니까요. 실제로 우리가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네네네, 해보죠. 자, 이어캡이 달린 요 귀 쪽 부분은 위에다가 두 개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Y자로 놔두고 네. 위에다가 위에다가 두 개를 꽂아주세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고무 연결관을 꽂아줍니다. 네, 짜잔. 짜잔. 벌써 모양이 좀 나오는 것 같아. 나왔죠? 벌써. 저는 이렇게 교구를 이용했지만 네네네. 여러분은 뭐 테이프로 칭칭 감아서 해주셔도 뭐 충분합니다. 그렇겠네요. 네네네. 이제 이 깔때기에 네. 풍선을 씌워줘야 합니다. 여기에 풍선을 왜 씌우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좀 전에 다이아프램에 떨림판이 있다고 했잖아요. 떨림판. 떨림판 역할을 바로 이 고무풍선이 하는 거예요. 고무풍선 속에 있던 공기가 고무관을 통해서 귀로 잘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구나. 근데 깔때기가 이게 지름이 풍선에 비해서 좀 큰 것 같은데 이걸 씌울 수 있을까요? 왜 이러세요? 네. 머리를 쓰셔야죠.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가위 있죠, 옆에. 어. 고무 풍선을 아. 좀 잘라주세요. 아, 잘라서? 잘라서 오케이, 씌워주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이 잘라보겠습니다. 정도 자른 다음에 음. 평평하게 한번 씌워볼게요. 네. 자, 이렇게 씌웠어요, 선생님. 이걸 고무관과 튼튼히 고정시켜주세요. 연결해주세요. 고무관에 연결을 시켜주면 연결을 되는군요. 시켜주면 짜잔! 짜잔! 오! 가 완성되었습니다. 야, 여러분, 그럴싸하죠? 완전 그럴싸한데요, 선생님? 이제 간이 청진기로 우리 주변의 작은 소리를 들어보면 되는 거예요. 야, 그렇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장 떨리는 검증의 시간이 돌아왔네요. 제가 생각해본 방법은 어떤 거예요? 시계를 여러 개를 두고 청진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는 시계랑 찌깍찌깍 가고 있는 시계를 구분해내는 거죠. 야, 재밌겠다. 그래서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야, 준비를 해오셨어요, 시계를. 짜잔! 짜잔! 시계를 가려놨네요. 네. 제가 한번 그러면 직접 이걸 통해서 가려놓은 상황에서 직접 제가 이걸로 청진기를 통해서 들어가지고 한번 이제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이걸 귀에 꽂고, 자, 이렇게 귀에 꽂고. 제가 하나씩 드릴게요. 잘 맞는데? 네. 네, 주세요. 자, 이렇게 가운데 두고 제가 요 앞에다가 대고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계는 운명하셨습니다. 자, 제가 수술을 해보았으나 안 되겠다. 자, 심폐소생술 하나, 둘, 셋. 자, 이 시계는 현재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이 시계는 현재 죽은 시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새 시계를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꽂고. 자. 어때요? 초침 소리가 너무 커서 박자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어요. 진짜? 야, 여러분, 찾아냈습니다. 이거 100%예요. 네, 좀 전에 초침 소리가 거의 야, 진짜 저는 음악 드럼 소리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크게 들리네. 오케이, 자, 일단 혹시 모르니까 그것도 한번 들어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마지막 시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요 친구랑 요 친구는 같이 이제 병원 가야 됩니다. 병원 가서 좀 이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되는 친구들. 지금 현재 잠을 자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공개를 합니다. 과연 제가 맞췄을지. 제가 첫 번째로 들었던 요 소리를 들었던 시계가 바로 요 친구거든요. 요 친구 열어보겠습니다. 과연 하나, 둘, 셋, 짜잔! 그렇죠. 네, 멈춰 있잖아요. 안 들리더라고. 자, 다음은 제가 두 번째로 들었던 시계가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안 간다고 얘기했던 세 번째 거 마저 좀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멈춰있네. 멈춰있네요. 자, 맞췄습니다. 자, 이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제가 두 번째 이 세 개 중에서 유일하게 시계가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시계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짜잔! 가고 있죠. 야, 여러분 맞췄습니다. 이보다 확실한 증명이 어디 있어요? 저 정말 모르는 상황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보통 소리는 공기 속을 지나면서 점점 퍼져나가게 되지만 청진기를 사용하면 갇혀있는 공기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한 곳에 모여 큰 소리로 우리 귀에 들리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수학 공부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진기를 통해서 고양이의 심음을 들었을 때 만약에 15초간에 35회 들렸다면 이 고양이의 심박수는 얼마일까요? 일단은 심박수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1분 동안 뛰는 요 횟수를 의미하는 걸로 아는데 그럼 15초에 35회니까 1분은 또 60초니까 35 곱하기 4 하면 되겠네요. 맞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15초가 35회니까 60초 동안은 35 곱하기 4를 해서 140회. 즉 고양이의 심박수는 140 ppm이 되는 거예요. 귀여워. 140 ppm 귀여워. 요 간이 청진기를 통해 가지고 고양이의 심박수도 체크하고 또 곱셈 공부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집에서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해보면 공부도 되고 즐거운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맛있는 수학 메스 키친. 다음 주에 만나요. 야, 아니 청진기 만드는 법이 생각보다 굉장히 쉽네요. 그렇죠. 이 집안에 약간 소리 나는 물건은 다 한 번씩 이렇게 체크하고 다니고 이러면은 나는 안 놀아줘도 되겠다. 예, 혼자서 그렇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밌었습니다. 저는 진짜 해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생각보다 굉장히 잘 들리더라고요. 네. 정말 이 사람 심장 소리까지도 들릴 것 같고 진짜 꼭 한번 집에서 만들어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 어린 아이들이 나무 막대기 한쪽 끝을 귀에 대고 두드리면서 소리를 듣던 것을 응용해서 이 프랑스 내과 의사 라이네크는 이 목재통을 이용한 최초의 청진기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 이후 지금도 쓰는 이 두기로 듣는 쌍기형 청진기가 발명됐어요. 그래서 이런 역사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야,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의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뭐 의사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의학 관련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수학 얘기가 나오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선생님 두 분이 뭐 너무 쉽게 설명해 주시니까 그냥 정말 재밌게 푹 빠져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마무리하시기 전에 한 말씀도 해주신다면요. 예, 앞서 나이팅게일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나이팅게일은 어느 날 문득 수학의 중요성을 깨달은 게 아니고요. 어렸을 때부터 숫자와 정보 정리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습관이 훗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된 거죠. 네. 여러분도 어릴 때부터 수학과 조금 더 친해져 놓으면 나이팅게일처럼 수학으로 아주 멋진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수학을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조금만 가까이 다가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멋진 얘기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학을 잘 알아두면 우리 건강까지도 내 몸의 건강도 더 꼼꼼하게 챙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관련 기사도 좀 많이 찾아보고요. 또 이렇게 만들기, 아까 우리 청진기처럼 이런 만들기도 많이 하면서 좋은 경험 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방송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YTN 사이언스 채널에 오셔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뿅뿅 많이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함께 해주신 홍성만 선생님, 이서윤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피근 씨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